여기에는 이방인이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방인 이영준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지는 밀타파워입니다. 키보드에 M키를 누르시면 저희가 지도를 열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도상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밀타파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낙하하여 밀타파워로 이동하게 될 텐데 제가 신호를 주시면 곧바로 F키를 눌러서 낙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낙하. F키 눌러서 낙하해 주세요. 저희가 이동 시간이 총 10분 정도 주어져 있는데 다들 무사히 밀타파워로 함께 이동해서 문제 없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잘 이동해 주시는데요. 심지어 저보다 훨씬 이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이동을 하시다 보시면 길가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탈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마 저희 많은 참가자분들 중에 분명 좀 밀타파워까지 찾아가시는 데까지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 발견하시게 된다면 탈 것 같은 거를 함께 이용하셔가지고 함께 잘 이동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 주어진 10분이 꽤 제법 널널해가지고 그냥 뛰어가시기만 해도 아마 목적지에 잘 도착하실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시간 안에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나 예정보다 한 몇 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신 경우에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그 밀타파워 쪽 돌아다니시면서 산책이나 구경 같은 거를 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좀 타볼까요? 네. 탑승했습니다. 주변 혹은 지도상에 혹시 좀 길을 잘 못 찾고 계시는 분이 보이신다면 탈 것을 찾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뭐 함께 이동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오고 계신가요? 저희 이동 시간이 아직도 그 5분 가까이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건물 밑에서 처음 진행될 예정인데 보면 그 건물이 총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파괴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물 중에 파괴된 형태 밑에서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번님 태워다 드릴까요? 네, 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무사히 잘 도착하셨나요? 그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 건물 밑으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파괴된 잔해들 더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가장 높게 쌓여진 자네들 더미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오늘 이벤트를 진행해 주실 이방인 이영준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비행기에서도 소개드렸던 이방인 이영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게임의 유저로 와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이방인입니다. 즉 낯선 게임 나라 에란겔에 와 있는 관광객으로 와 있습니다. 온통 폐허로 가득 찬 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멸망의 풍경 속에서 무슨 관광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다크 투어리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이런 폐허, 전쟁의 폐허, 아니면 지진의 폐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명의 산물들이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것들을 여행하는 그런 취미를 말을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체르노빌 닥투어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실제로 핵 폭발 사고로 폐허가 돼버린 체르노빌의 그 끔찍한 풍경들을 여행하면서 그 디테일들의 의미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테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을 닥투어리즘이라는 형태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란겔의 풍경을 천천히 다니면서 닥투어리즘의 형태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기술의 풍경인데요. 특히 우리는 여기 지금 밀타파워에 와 있습니다. 구소련의 핵발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가 정말 핵발전소인가? 또 이 게임 속에서 핵발전소로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게임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동체 시력이 발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체 시력이란 운동선수들이 빨리 날아가는 야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체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적도 빨리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격해야 되고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게임에 굉장히 능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좋은 성과를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동체 시력으로 주변의 경치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저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체 시력과는 반대되는 관조의 시력으로 한번 게임의 풍경들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너져 내린 발전소 냉각탑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는 성안 발전소 냉각탑이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날 때마다 반드시 이런 냉각탑의 이미지가 언론의 보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이런 발전소 냉각탑만 나타나면 또 어디서 핵 유출 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탑은 꼭 핵발전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탄이나 석유, 벙커 씌울 때는 그런 기존의 화력발전소에도 이런 탑은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탑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저쪽에 한번 망가지지 않은 냉각탑으로 한번 가서 그 속에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보시죠. 멀리서 보면은 무슨 거대한 탑 속에 대단한 시설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막상 냉각탑 안에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마땅히 파밍할 아이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시면 텅 비어 있어서 마치 무슨 고대 무슨 원시 문명의 상징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탑의 기능은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원자력을 연료로 쓰건 석탄을 연료로 쓰건 간에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얻은 후 그 고온 고압의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은 곧바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빈을 돌리고 난 고온 고압의 증기는 다시 응축시켜서 물로 만들어야지 다시 배관을 거쳐서 보일러를 거쳐서 다시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탑은 그 고온 고압의 증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텅 비어 있고 파밍한 아이템도 없는 이 냉각탑은 단지 멸망해버린 에란겔이라는 땅에 대한 어떤 멸망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망해버린 핵발전소라고 하는데 정말 핵발전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중에 하나에 핵발전 시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벽돌 건물은 핵발전소가 들어가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창고라고 짐작이 되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 건물로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빨리 뛰어서 건물의 입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불타고 망가져버린 자동차들,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핵폭발이 일어나서 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문이, 근데 이 건물을 흔히 이제 게임 유저들은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공장이 아니라 발전소 건물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뭔가 발전 시설 비슷한 어떤 설비가 보입니다. 왼쪽에 노란색의 엔진 2대, 가운데 엔진 1대, 또 오른쪽에 똑같은 노란색의 엔진 2대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발전소의 시설로 충분한가 보면, 일단 이 건물은 층고가 높고 제일 규모가 큰 건물인 것으로 봐서는 발전소의 제일 메인 빌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메인 빌딩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터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핵 연료봉을 가지고 그 고열을 발산하는 핵 반응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어디에도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발전소라 하기에는 약간 허술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은요, 보통 발전소에는 이런 디젤 엔진이 비상 발전용으로 쓰입니다. 주 발전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 발전용은 핵 연료를 태우거나 석탄을 태워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디젤 발전기는 보통 보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엔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위를 보니까 6개의 밸브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6기통 엔진인 것으로 보이고, 크기로 봐서 출력은 약 1000마력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래 한번 바싹 가보면 컨트롤 패널 위에 엔진이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컨트롤 패널이 보이고요. 여기 뭐 각종 스위치, 계기판, 전화기 등이 있어서 아마 발전소의 직원들이 여기서 발전소를 조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컨트롤 패널 위에 발전용 엔진이 얹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넌센스의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 패널 속에는 열과 진동에 대단히 민감한 전자회로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저 발전용 엔진이 돌아간다, 그러면 상당한 열과 진동이 발산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컨트롤 패널에 큰 데미지를 주게 되고 곧바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위에 선풍기를 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켠 상태에서 선풍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컴퓨터는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풍경은 좀 넌센스다. 더군다나 지금 엔진이 높이 얹혀져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엔진들을 봤습니다. 선박 엔진, 항공기 엔진, 기관차 엔진 등 다양한 엔진을 봤는데 대부분의 엔진들은 낮은 곳에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무겁기 때문이죠. 딱 보니까 이 엔진 최소한 무게가 500톤은 되어 보이는데요. 이 무거운 엔진이 위에 설치된 상태에서 만약에 전속력으로 돌아간다 하면 큰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진동은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파괴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시설에도 데미지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기계의 풍경은 조금 어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진을 높은 데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2층에 높이 이렇게 엔진을 설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밑에 있는 엔진하고 거의 같은 규격의 엔진을 보입니다. 지금 두 엔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가볼까요? 축으로 2대 엔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대 엔진을 동시에 쓸 경우 직렬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란히 놓는 병렬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의 엔진이 꺼져도 다른 엔진이 계속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직렬 연결할 경우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없는데, 만약에 왼쪽 엔진이 열심히 돌아가는데 지금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엔진이 고장이 났다, 그럼 오른쪽 엔진도 같이 서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연결은 이 세상에 없고요. 이게 진짜 축인지는 제가 한번 사격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방 한번 쏴. 이게 겉에만 이렇게 상처가 나는데 가운데 있는 축이 아무 손상을 주지 않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엔진이 꽤 강력한 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욱더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일단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풍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엔진이라는 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작은 차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진은 굉장히 비현실적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총을 이렇게 보면 그 총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특히 세계적인 명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제가 차고 있는 총만 해도 FN-SCAR,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한번 보면 MK47 뮤턴트 같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총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총도 뭐 타미건, 그 다음에 뭐 FN 미니미, 또 모신 나강, 카98 같이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세계적인 명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많이 체험해 보셨겠지만 총을 쏠 때의 소리, 반동, 그리고 제가 모신 나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굉장히 반동도 세고 그 모신 나강 같은 총 우리가 이제 볼트 액션식이라고 하죠. 한 발 쏘고 손으로 노리쇠 후퇴시켜서 다시 장전하고 탄피 배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볼트를 당겼다가 밀 때마다 그 소리라든가 동작이 굉장히 진짜 총 비슷해서 아주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쏠 때마다 탄피 떨어지는 소리까지 나가지고 실제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그래서 총기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제 생각에는 아마 배틀그라운드의 재미의 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토미건이나 FN-SCAR, 뭐 모신나강 같은 총을 우리나라에서 접해볼 수가 없죠. 이 게임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총들을 접해보는 것이 이 게임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기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총기를 다 등에 메고 있는 자세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실제 군대에서 총 이런 식으로 메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모든 총들은 다 특수부대용입니다. 일반 보병들이 쓰는 총들이 아니죠. 그리고 특수부대에서는 소위 3점 하네스라는 걸 씁니다. 이 3점 하네스를 쓰면 왜 좋으냐면 사격을 하다가 딱 총을 놔버리면 자기 가슴에 바로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뛸 수도 있고 또 구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총을 들어 올려서 쏘기가 참 좋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편한 하네스인데 이 총 중 어떤 것도 3점 하네스로 되어 있는 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은 사실적인데 총을 맨 자세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사실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자 여러분들은 모두 게임의 초반에 C-130 수송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C-130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명총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는 정말 특수전 부대에 제한됩니다. 즉 특전사라든가 해군 UDT-실, 그다음에 공군 레스큐, 또 해병대 수색대에 한정하는데 그런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총을 다루는데 막 당당하게 적을 무찔러서 노획하는 식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죽는다? 아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게임의 재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이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게임의 풍경은 전적으로 사실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사실성과 비현실성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모자이크적인 풍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의 재미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이 마구 모자이크적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풍경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오가는 점프하는 것이 아마 게임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멸망의 풍경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송전 철탑이 보이는데요. 이 철탑은 당연히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바깥으로 보내는 송전 철탑입니다. 원래는 전기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기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뭐 폭격이나 핵폭발 등으로 인해서 전기줄이 다 파괴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은 74만 5천 볼트의 초특고압인데요. 여기에서는 전기줄이 없기 때문에 74만 5천 볼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의 재미를 이루는 요소 하나를 저는 이제 모자이크적 풍경 속을 마구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배틀그라운드의 중요한 특성, 이 게임은 다 100명이 뛰어내렸지만 다 서로 쏴 죽이고 나서 혼자 남는 것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혼자 남는 것이 최후의 승자일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수많은 게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윷놀이, 고스톱, 포카, 장기, 바둑, 또 실제 스포츠 게임,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또 실제 전쟁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게임의 핵심은 상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살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을 완전히 없애진 않죠. 적을 끝까지 남겨놓아서 내가 압도해버린, 제압해버린 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기존의 게임의 보람이자 재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강한 존재다라고 인정을 받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투쟁은 대단히 변증법적입니다. 즉 나는 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더 강력한 주체로 계속 거듭 변신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런 변증법적인 인정투쟁은 인간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이 현실적이건 비현실적인 건 이 세상의 축소판이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단순한 놀이만은 아니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하는 회의나 뭐 교육과정 등등 수많은 인간의 일들은 다 자잘하게 승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누구나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게임보다 굉장히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없애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게임에서 저는 핵심이 재미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뭐 역사를 배경으로 하건 아니면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건 무슨 게임이건 간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어쨌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른 유저들을 막 죽이게 되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살아남으면 소위 치킨을 먹게 되는 재미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주체성들이 사실은 심각하게 무슨 뭐 철학적으로 성찰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을 죽여 없애고 내가 치킨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주체성을 설정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게임이 특히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인간이 벌이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는 골치 아픈 철학책을 읽을 때 미간을 찌푸리고 골치를 썩여가면서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해서 뭔가 진리를 터득하고 인간 주체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뛰어다니고 차를 얻어 타고 또 치킨을 먹게 되는 그런 재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존재로 스스로 설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틀그라운드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조차도 게임판에 던져 넣어서 그것조차도 게임의 한 요소로 취급하는 그런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배틀그라운드는 굉장히 레디컬한 인간관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레디컬한 인간관이 전혀 진지하지 않은 그냥 노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관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은 암묵적인 철학책이다. 혹은 암묵적인 성찰의 장이다. 즉 유저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레디컬한 존재의 장이다. 약간 이렇게 심각한 쪽으로 배틀그라운드의 풍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 밀타파워에서 이영준 이방인님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M키를 누르셔서 지도를 열어보시면 서남쪽을 보시게 되면 작은 하얀색 깃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쪽이 바로 저희들의 다음 목적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동하도록 해볼까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은 원래
그 자기장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전기막 같은 것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생존 가능한 구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색 깃발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곳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이 끝까지 생존해 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탈 없이 무사하게 다 함께 연대하여 저 하얀색 깃발까지 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동하는 와중에 그 다른 어떤 길을 잘 못 찾고 계시는 동료분들이 보이시게 된다면 함께 열심히 잘 챙기면서 연대하면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하시다가 길가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오토바이와 같은 탈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한 탈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특히나 주변에 동료분들이 있으시다면 동료분들을 태우시고 함께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참가자분이 탈 것을 다 찾으셔가지고 탈 것을 통해서 이동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뒤에서 다른 참가자분이 탈 것을 타고 이동하는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네. 뭐 빨리 오고 계시네요. 부디 낙오되시는 분 한 분 없이 다들 함께 무사히 하얀색 깃발로 갈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벌써 흰색 깃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저희가 곧바로 그 흰색 깃발 쪽으로 가지 않고 흰색 깃발 밑에 보시면 쿼리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쭉 길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 길의 가장 끝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입니다. 이영준 이방님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이곳에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하얀색 깃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한 돈과 시간을 써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여기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풍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참가자분들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키보드의 V키를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1인칭 시점으로 화면이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U키를 누르게 되면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화면을 깔끔하게 만드시고 F12키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주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몇 장의 풍경 사진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풍경은 기술적인 요소가 거의 없이 아주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네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저 왼쪽에 무슨 산업적인 시설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뭐 약간 중소규모의 비료 공장으로 보입니다. 비료 공장은요,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료의 주 원료가 질소인데요. 그래서 질소 비료라고 하는데 그 질소 화합물은 바로 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풍경, 여기 질소 포대가 보이네요. 질소 화합물 포대가 보이는데 소박한 시골 풍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파괴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아마도 에란겔이 멸망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질소 폭탄을
너무 대량으로 조제해서 그것을 남용한 탓에 대형 사고가 나서 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낯가리는 뭐 그냥 시골에 있는 낯가리. 여기는 아주 전원적인 풍경인데 고개를 돌려서 보면 높은 사일로가 보이는 질소비료 공장 혹은 비밀의 폭탄 공장으로 보입니다. 이 트럭은 탈 수 있는 트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풍경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저쪽으로 하면 아까 다시 그 전원 풍경이 펼쳐질 것 같고요. 뭐가 있나? 지금 이 집은 저 질소비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숙식하는 아마 관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뭐 관사는 그냥 거주 시설일 테니까 뭐 특별한 기계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감제고지에 올라가면 뭔가 에란겔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제고지란 말 군대 용어인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감제고지라고 부르죠. 네, 여기 그냥 낡은 망한 건물인 것 같지만 저 멀리에 제가 총의 스코프를 한번 바짝 당겨서 보면 저 안테나가 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안테나가 지금 이 에란겔의 배경이 한 1950년대 정도로 보이는데 안테나에는 놀랍게도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핸드폰 송수신용 안테나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마구 중첩되어 있는 모자이크적인 풍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아래 보이는 약간 동그란 3개의 접시형 안테나는 특수한 통신에 쓰이는 단파, 즉 UHF와 VHF 안테나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소비료 공장에서 생산하는 폭탄에 대한 지령을 받을 수 있는 어딘가 중앙정부로부터 무선 통신으로 지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파 안테나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뭐 또 다른 공장이 있는데 벌써 뭐 다른 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물탱크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여기는 뭐 TV 안테나가 있고요. 뭐 대단한 시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창고. 저는 뭔가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뭔가를 지금 계속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 에란겔이 좀 넓다 보니까 이런 전원적인 곳도 있고 또 저희가 떠나온 밀타파워 같이 어떤 멸망의 조짐이 집중적으로 응축된 곳도 있고 다양한 밀도를 가진 풍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색 깃발 밑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동하기에 앞서 저희들의 무장 상태를 조금 검토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흰깃발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다 무장 해제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집해 주신 아이템들은 전부 내려놓고 뭔가 좀 평화로운 몸가짐으로 흰깃발 쪽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인벤토리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벤토리 창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클릭하여서 드래그 하여 가지고 모니터의 가장자리 쪽으로 놓으시게 되면 아이템이 무장 해제되고 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무장을 전부 해제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얀색 깃발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근처인 것 같죠? 가만히 있자. 제가 지금 너무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하얀색 깃발 밑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제가 약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바로 야, 근처입니다. 60도 방향으로 가면 되죠? 네. 다 온 거죠? 네, 다들 무사히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평화와 연대의 춤이라고 불리우는 춤을 추어보려고 합니다. 춤을 추는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반복해서 이동해 주시면 캐릭터가 고개를 좌우로 가만히 젓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평화와 연대의 춤이라고 불리우는 춤 동작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패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패드 조작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지금 파란 자기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죽게 되는 걸까요? 얄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피해 보려고 평화와 연대 춤을 추고 있는데 왠지 저 자기장이 강력할 것 같은데요. 아예 자기장 중간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원 중간으로. 이동하도록 할까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편이 최대한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저쪽인가요? 지도상 네, 맵에 7번 주황색 마크 돼 있는 데입니다. 네. 아, 여기. 여기 앞서 다른 팀들도 모여서 춤을 추고 계시네요. 자기장이 다가오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운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최대한 다 같이 모여주세요. 최대한 서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모이기 힘들어요. 빡빡해서. 그래서 최대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팀도 이제 합류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다른 팀의 유저분이 그 패러글라이딩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타면 살아날 텐데.